적절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 여기 보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 뭐 아까 나온 얘기들하고 다 대동소이합니다. 걷기, 속보,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있죠? 근력 운동 이런 건데, 피해야 할 운동을 해가지고 내가 뼈를 튼튼하게 하자고 했는데,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는 거는 이건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면 뭐 도움이 되겠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험한 산에 가는 것들도 위험할 수 있죠. 격렬한 춤을 추는 운동 이런 것들 사실은 다 조금은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산에 가가지고 막 어떤 분들 건강을 자신하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척추골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칼슘하고 비타민 D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개 한 800mg, 1000mg 이렇게 칼슘을 먹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490 이 정도래요. 그러니까 칼슘 섭취가 절반 수준밖에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요. 비타민 D도 혈중 농도를 검사해보면 되게 낮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칼슘이 많은 음식을 좀 먹어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여기 보는 것처럼 우유, 치즈, 요구르트 이런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우유 먹으면 배탈 나고 설사하고 그래서 배 아프고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두부나 두유, 콩 이런 음식을 먹어도 칼슘을 좀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우유를 또 이게 잘 먹기 싫고 귀찮고 뭐 또 한번 먹으면 배 아프고 그래서 안 먹는데, 안 먹어 버릇하면 또 더 못 먹어지는 거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단련을 시키면 또 적응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유가 굉장히 좋은 음식이어서 식사를 하면서 우유를 조금 마시면 다른 음식과 섞이면 그나마 배 아픈 게 조금 덜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너무 찬 우유 먹지 말고 약간 매지근하게 데펴서 먹으면 또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런 우유 같은 제품들을 충분히 먹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뼈 있는 생선들, 멸치 같은 거 얘기 많이 하죠. 그거 말고도 다양하게 시금치라든지 뭐 이런 음식들, 브로콜리 같은 거 혹시 마트에서 사서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 땅콩, 아몬드, 호두, 참깨 이런 것들 다양하게 칼슘이 들어있는 것들이 좋은데, 우리가 이게 칼슘을 먹는다고 그게 다 장에서 잘 흡수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음식마다 다른데 흡수가 좀 잘 되는 게 유제품이래요. 그래서 자꾸 우유를 권장하는 건데, 우유가 배탈이 나서 못 먹는 분들은 식물성으로 예를 들면 두유, 뭐 콩,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브로콜리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먹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어쨌든 우리가 지금 평소 먹는 게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적으니까 조금 더 먹으란 얘기고,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칼슘을 약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칼슘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칼슘하고 비타민 D를 합쳐가지고 합쳐진 약들도 있잖아요. 그런 약을 하루에 하나 정도 이렇게 먹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건강을 위해서, 뼈를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다만 속이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또는 변비가 좀 생기는 분들도 있고, 자 그런 분들은 칼슘은 좀 빼고 비타민 D만 먹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방법이에요. 어쨌든 이런 칼슘을 충분히 보충을 해주는 게 뼈의 건강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고, 비타민 D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계란이 굉장히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간, 생선, 버섯, 등푸른 생선, 뭐 피쉬 오일이라고 그래서 우리 오메가3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고등어, 꽁치, 정어리 이런 등푸른 생선을 먹게 되면 그런 것들이 비타민 D가 충분히 들어있다고 그러고, 원래 우유 자체는 사실은 비타민 D가 조금은 부족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마트에 가보면 비타민 D를 보강한, 강화한 그런 우유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런 걸 선택을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는 앞서 첫 번째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밖에 나가서 햇볕을 좀 쬐는 것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면서 비타민 D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지금 공기가 너무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염려 때문에 운동을 하시라고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천변 걷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대부분 온몸을 싸매고 운동을 하시죠. 눈도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다 포장을 하고 운동을 하시는데,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사실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데는 도움은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운동 자체가 뼈에는 도움이 되니까 운동은 열심히 하는 거고, 이렇든 저렇든 비타민 D가 왜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검진을 하다 보면 뭐 검진할 때 혈액 검사로 비타민 D를 한번 재봐 주세요 하면 포함해서 해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되게 낮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칼슘하고 비타민 D는 결국 건강 보조식품으로 이렇게 합쳐진 약을 대개 하루에 한 알 또는 2개 정도를 먹어주면 상당히 많이 보충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 보충을 해준 분들이 골절이 덜 생기더라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사실은 좋지 않은 부작용도 있어요. 비타민 D도 그렇고 칼슘도 그렇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아까 소화장애도 있고 변비도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칼슘이 혈액 내 너무 높으면 우리 몸에서 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결석. 그런 위험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건 좋지 않고, 우유가 굉장히 좋은 게 되겠고, 우리 여기 어르신들한테 해당 사항은 없지만 집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특히나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우유를 하루에 2잔, 3잔 막 이렇게 먹는 것이 뼈는요 사실은 20대, 30대까지 뼈가 쭉 올라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뼈가 예를 들면 100까지 올라가고 누구는 50까지 올라가면 누가 결국 골다공증이 오겠습니까? 100까지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사람은 나이가 80, 90 돼야 의미 있게 떨어진다 그러면, 50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금방 50대만 돼도 뼈가 약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어릴 때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어려서 그런 영양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배 굉장히 해롭다고 말씀을 드리고, 술도 그래요. 술도 한두 잔 정도는 괜찮은데 많이 먹으면 결국 뼈에 나쁜 영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카페인, 커피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커피도 뭐 하루에 막 심지어 4잔, 5잔, 나는 뭐 설탕 안 넣었으니까 괜찮아요. 절대 그 당뇨 얘기고, 뼈를 생각할 때는 카페인이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냥 그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커피들도 뭐 5잔, 10잔 이렇게 마시는 분들은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뼈에. 그 다음에 싱겁게 먹으라고 한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변으로 소금이 배설되면서 칼슘을 같이 끌고 가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마지막으로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는 사실 집중력이 되게 필요하죠.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 걸어 다닐 때도 그렇고 딴 생각하다가 넘어지잖아요. 딴 생각하다가.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막 스마트폰 보고 걷느라고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잘못하다가 부딪히고 그러는데, 집중해서 걸을 때는 걷는 거에 집중하셔야 되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실 때도 항상 주변을 잘 살피면서, 요즘은 막 걷다 보면 탄천 이런 데 걷다 보면 막 자전거 다니지 뭐 애들 막 뭐 타고 다니지 뭐 잘못하면 큰일 나죠. 운동이 좋은데 그 운동하러 나갔다가 부딪혀가지고 교통사고 나면 그거는 큰 문제잖아요.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오늘 강의 중에 그런 게 언급이 안 됐지만, 혈압이 있으신 분들 혈압약을 먹다 보면 또 이게 항상 당뇨에서도 저혈당이 위험하듯이 혈압도 너무 떨어지는 게 위험할 수 있는데,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 혈압이 이렇게 순간순간 툭툭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는 고혈압 환자들은 신경의 문제들, 자율신경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혈압이 툭툭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잘못하면 어지러워서 쓰러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평소에 어지러움증을 많이 느끼는 분들은 혹시는 혈압약을 조금 줄여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저혈당도 위험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 주치의들하고 잘 상담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골밀도 검사는 한 번쯤은 이렇게 받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뼈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특히나 생명에 지장을 주는 뼈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척추하고 고관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뼈를 직접 검사를 사실은 해봐야 돼요. 손목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러져도 사실은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데 그 뼈를 검사하는 것보다는 척추나 고관절에서 꼭 골다공증, 골밀도 검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인데, 약을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이유는 없고, 이제 필요하면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골다공증에 쓰는 약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대요. 13가지나 있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골다공증 약을 적절히 써서 골밀도를 올려가지고 뼈를 골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약물 치료여서, 필요하면 이제 약의 도움을 받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든 나이가 들어도 골절이 생기지 않도록 몸을 잘 관리하시면 건강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